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강의에서는 의병운동하고 의열투쟁에 대해서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두 가지 흐름은요, 공통점이 있죠. 무력투쟁이에요. 일제한테 직접 우리가 전투로서 저항해보려고 했던 흐름인 거죠. 먼저 볼 건 의병인데요. 의병 자체가 뜻이 있는 병사들이잖아요. 항일이라는 건 일본에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근데 이 의병은요, 여러분이 아실 건 크게 3단계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의미의병이고요. 두 번째 나오는 게 의사의병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나오는 게 여기 나오는 정미의병이죠. 자, 각각의 의병에 여러분 여기 연도명이 붙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의병이 왜 일어났는지는 자연스럽게 아마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보시면요, 을미년 1895년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자, 명성황후가 시해됐다. 이거를 을미사변이라고 하죠. 자, 우리나라의 국무가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그런 참변이 발생했죠. 자, 그런 한편으로 명성황후가 죽고 나서 우리 조정은 더욱더 일본의 간섭을 심하게 받으면서 을미 개혁이 진행이 됐었죠. 자, 을미개혁의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제일 사람들이 분노했던 내용이 바로 여기 나오는 단발령이었습니다. 자, 왜냐면 당시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 국가잖아요. 근데 유교 사상은 뭐 효가 중요하단 말이죠. 부모님이 우리한테 주신 신체를 함부로 하면 안 된단 말이지. 머리털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 거를 잘라버리려고 하니까 이건 우리의 어떤 정신 사상을 흔드는 조치다 라는 생각이 든 특히 지방의 유생들이 분노해서 일으킨 게 을미의병이라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로 여기 뭐 유인석, 이소웅, 뭐 김도하 뭐 등등 이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이들의 목표는 조선 왕조의 보호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방 유생층 중심으로 봉기가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봉건 사회를 지키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의병 일으켜서 나름대로 막 전투를 벌이는데요.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보시면요. 고종이 단발령을 뭐 잠깐 취소하고 뭐 해산을 권유하니까 의병들이 활동을 중단했다고 여기 나와 있죠. 이들의 목적은 어쨌든 왕을 보호하는 거였기 때문에 유교 질서를 보호하는 거였기 때문에 왕의 명령에 의해서 해산이 됐던 겁니다. 자, 그랬는데 을사년에 가면 다시 한 번 더 의병 활동이 불타오르죠. 자, 을사년에 우리나라에 어떤 일이 있었냐, 여러분 이미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문제가 됐던 을사늑약이라는 게 강제로 체결이 됐죠. 여러분 을사늑약 때 우리가 외교권을 뺏기잖아요. 외교권을 뺏긴 이 순간 사실상의 보호국가가 이미 된 거죠. 우리가 1910년에 식민지가 되지만 이미 을사늑약 때 우리는 일본의 보호국이 돼 버린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도 그 사실을 아니까 이 을사늑약에 저항하는 움직임이 많이 벌어졌는데 그 중에 일부 사람들은 또 의병을 일으킨 거죠. 자, 이 을사의병 때는 여전히 고위 관료나 양반 유생들이 많이 주도를 했죠. 그래서 뭐 민종식, 최익현 이런 사람들이 의병을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전투를 벌입니다. 근데 이때 여러분이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특징은 뭐냐면 그러면서도 평민 출신의 의병장이 등장을 했다. 처음으로.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신돌석이라는 사람이 있죠. 태백산 호랑이라고도 불린 이 신돌석이라는 사람이 이때 의병의 대장으로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 좀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 갑오개혁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갑오개혁에서 1차 개혁에서 신문제 폐지된 거 아시죠? 자, 법적으로 폐지됐지만 사회적으로 평민하고 양반들의 차이는 분명했습니다. 자, 근데 그러한 사회적인 주범이 점점 이렇게 좀 무너져가는 모습을 이런 데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뒷장으로 가시면요. 자, 이제 정미의병인데요. 정미의병은 정미년, 그러니까 1907년에 발생하죠. 1907년에는 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황제인 고종 황제가 강제로 퇴위당했죠. 그게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우리 강제로 퇴위시켰잖아요. 자, 그러면서 요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정미칠조약이죠. 정미칠조약을 맺으면서 우리나라의 차관에 일본인을 임명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군대를 해산시켜버렸죠. 자, 이런 조치에 또 저항해서 많은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병사를 일으킨 거죠. 자, 근데 이때 여러분이 정미의병 때는
해산된 군인들이 의병에 합류한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전투력이 크게 강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특징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 가면 그러니까 군인들도 참여하고 그 외에 뭐 포수, 뭐 농민 상인, 뭐 전직 관료, 유생할 거 없이 정말 다양한 계층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의병에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게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여러분 정미 의병 그 흐름이 계속 지속되는 건데, 자, 이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활동을 활발하게 하다 보니까 이들의 연합 작전도 하나 전개가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서울 진공 작전이라는 거죠. 서울로 진격해서 공격하는 거예요. 왜 서울이냐? 당시 서울을 일제가 장악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13도 연합부대, 13도 창의군이라고도 부르죠. 자, 이걸 이끌었던 이인영이라는 총대장이 13도 연합군을 이끌고 서울로 진격해 갔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에서 총대장이었던 이인영이 부친상을 당하면서 자기 아버지 장례식 치러야 된다고, 3년상 치러야 된다고 자, 고향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선발대는 또 일본군의 공격에 패배했죠. 이러면서 아쉽게도 이 서울 진공작전은 실패하고 만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의병들은 전국 각지에서 일본을 많이 괴롭혔던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의병들의 활동이 굉장히 성가셔요. 그래서 의병의 뿌리를 뽑아버려야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특히 의병 활동을 활발했던 호남 지역 의병에 대해서 남한 대토벌 작전이라는 걸 전개를 합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뭐냐면 수업 중에도 얘기했지만 의병 부대와 직접적인 투쟁도 있겠지만 이 일본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 나온 것처럼 의병 부대의 근거지가 될 만한 촌락과 가옥을 초토화시켰다. 양민을 학살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병 활동을 하지 않고 선량한 양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이 의병하고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으니까 그들을 죽여버리는 거야. 자, 그러면 의병 부대들은 본인이 있으면 선량한 양민들이 학살당하고 피해를 입는 걸 아니까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이런 남한 대토벌 작전은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둬가지고요. 의병들이 국내 활동을 하기 어려워져서 만주랑 연해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어디냐면 여러분 만주는 우리나라 여기 국경 이 북쪽에 이쪽을 만주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여러분 러시아 땅이었잖아요. 자, 이쪽에 연해주가 있거든요. 많은 의병들이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권 뺏기고 나서는 여기서 무장투쟁, 독립군으로서 무장투쟁을 전개했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그래프도 여러분 수업 중에 이미 얘기했죠. 남한 대토벌 작전의 효과로 이렇게 그래프가 꺾이는 모습. 그래서 많은 의병들이 피해를 입고 살아남은 의병들은 다 만주나 연해주로 이동을 했다라는 얘기를 이미 했습니다. 자, 이어서 의열투쟁을 보시면요. 여러분 의열투쟁은요. 의병 활동과는 다르게 뭐랄까 약간 좀 더 소수 단위로서 일본인이나 아니면 친일파들을 좀 저격하는 그런 활동을 한 거죠. 자, 의병 활동은 군부대를 이렇게 막 결성을 해서 싸운 거잖아요. 그런 거랑 약간은 성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기산도 이런 건 참고하시고요. 여기 나철 5기호 이 사람 좀 유명한데 특히 나철은요 자신회라는 암살 단체를 조직해요. 그래서 을사오적을 암살하려고 했는데 아쉽게 실패했죠. 자, 그리고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전명훈하고 장인환 의사인데요. 자, 이 두 분도 미국에서 의열 활동을 하거든요. 이 사람들의 타겟은 누구였냐면 스티븐스였어요. 자, 이 스티븐스 언제 나왔냐? 우리나라 그 러일 전쟁 과정에서 제1차 한일 협약을 맺는 거 기억하시나요? 자, 그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재정고문 메가타, 외교고문 스티븐스를 보냈죠. 그때 재정고문 메가타는 화폐 정리 사업하는 거 아실 거고요. 외교고문 스티븐스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너무 당연하고 너무 좋은 거다. 이런 걸 국외에 막 홍보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했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조선인들이, 많은 대한제국 사람들이 이 스티븐스에 대한 분노가 있었는데 미국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중에서 전명훈 장인환 의사가 이 스티븐스가 자꾸 망발을 하니까 제거를 해야겠다 이런 결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교과서 오른쪽 아래 보시면 전명훈 장인환 의사의 의거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이때 재밌는 게 뭐냐면 전명훈 장인환 의사는 처음부터 짜고 같이 간 게 아니라고 얘기했죠. 각자 스티븐스를 암살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같은 날,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 우연치 않게 딱 마주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요. 먼저 도착한 게 여기 전명훈 의사죠. 근데 아쉽게 전명훈 의사의 총은 맞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몸싸움을 하고 있었죠. 자, 그럴 때 이제 장윤아 의사가 비슷한 시간에 도착을 해서 그 상황을 목격하고 스티븐슨을 향해서 총을 발사했습니다. 자, 그래서 전명훈 의사도 몇 방 맞고 뭐 스티븐스도 맞았는데 다행히도 전명훈 의사는 부상에 그쳤고요. 스티븐스는 사망에 이르렀죠. 자, 이런 의거가 있었다는 거 하나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도 유명한 안중근 의사. 자, 이 안중근 의사가 1909년에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하는 이런 의거를 했죠. 자,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당시에 우리나라를 일본의 소나기에 이렇게 넣게 하는 그것을 주도한 망국의 원흉이기 때문에 이 이토 히로부미를 처단한 것은 굉장히 큰 일이었어요. 그래서 안중근 의사의 요 활동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라는 사람도 있죠. 자, 이재명이라는 사람은요,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 아시죠? 이완용. 이완용은 그 뭐냐, 을사늑약 때 대표적인 을사오적이잖아요. 자, 이완용을 습격해서 중상을 입혔다. 죽이진 못하고요. 요런 의거 활동을 했죠. 자, 어쨌든 여러분 의병이나 의회 활동이나 다 우리가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만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다음 강의에서 보겠지만 애국개몽운동처럼 실력을 키운 다음에 싸우자. 이건 또 아니라고 본 거야. 당장 우리가 빨리 싸워서 일본의 어떤 침략을 막아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자, 이런 흐름에 대해서 이번 강의를 통해서 잠깐 복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강의는 애국개몽운동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